새벽 5시 순옥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80살의 그녀는 베개에서 머리를 일으키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음을 확인했죠. 담요를 걷어내고 일어선 순옥은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여전히 아침마다 그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잠시 후면 괜찮아질 거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문을 살짝 열고 옆방을 들여다봤어요. 13살 손녀 할인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아직 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이를 재워두는 게 좋겠다 싶었죠. 부엌으로 향한 순옥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슬리퍼를 신은 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수십 년간 이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일과를 반복해왔으니까요.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옥은 놀라 돌아봤어요. 할인이 잠옷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왜 벌써 일어났니?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순옥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물었죠. 트로트 경연대회 생각하느라 잠이 안 와요. 오늘 마을 축제에서 제가 노래 부를 차례잖아요. 할인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손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걱정 말거라. 우리 할인이는 노래 실력이 최고야. 장윤정 선생님도 울고 갈 정도로 잘한다니까. 할인은 할머니의 말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순옥은 밥을 짓고 할인은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12해 전 할인의 어머니 한혜림이 그들을 떠난 후로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순옥네라는 작은 식당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자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순옥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맛의 대명사로 통했어요. 식당은 집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순옥은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상준을 늘 살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할인은 학교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마을 축제는 4시에 시작하는 거죠?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순옥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공부 먼저 하고 할머니는 식당 일 마무리하고 갈게. 축제장에서 만나자꾸나. 할인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순옥은 불쑥 물었어요. 할인아, 오늘 무슨 노래 부를 거니?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할머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죠. 순옥은 창문 너머로 학교를 향해 걸어가는 손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13살 손녀의 어깨에는 이미 어른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는 할인은 동네에서 이미 작은 유명 인사였어요. 하지만 순옥에게 그녀는 저 자신의 전부인 손녀일 뿐이었죠. 순옥은 한숨을 내쉬며 식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렜어요. 어쩌면 오늘 마을 축제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오후 3시 순옥은 식당 문을 닫고 마을 축제가 열리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쳤지만 단골 손님들은 모두 이해해 주었어요. 그들도 트로트 신동 할인이의 무대를 보러 축제장으로 향한다고 했으니까요. 축제장에 도착한 순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축제치곤
규모가 꽤 컸어요. 무대 앞에는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부스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순옥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영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벌써 오셨네요. 순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할인이 노래 실력은 마을의 자랑인걸요. 오늘도 기대돼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 앞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순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할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저쪽 천막에서 대기 중이라던데요. 영희가 손가락으로 무대 뒤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평소 당찬 할인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긴장하진 않을까? 걱정이 피어올랐어요. 마침내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인사말에 이어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순옥의 귀는 다른 곳에 있었죠. 다섯 번째 순서가 할인이라는 안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다음은 우리 마을의 자랑, 13살 트로트 신동 할인 양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할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에 순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무대 위 할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죠.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할인의 목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 향기가 나는 우리 집, 그곳이 내 고향이죠. 순옥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인이 부르는 노래는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어요. 가사를 들으니 할인이 직접 작사한 것 같았죠.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상, 작은 식당, 순옥네,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관객들은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세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맑고 깊은 목소리는 나이를 뛰어넘는 감성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할인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무대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순옥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순옥 씨. 할인이는 타고난 가수예요. 영희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순옥의 시선은 무대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할인의 공연 내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축제가 끝나고 할인이 순옥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땠어요? 제가 직접 만든 노래예요. 할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순옥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멋졌어, 할인아.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때 아까 본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의 PD 박지훈입니다. 순옥과 할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할인 양의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저희 프로그램 오디션에 참가해보지 않겠어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인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정말요? 텔레비전에 나가는 거예요? 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국적인 방송이죠. 할인 양의 재능은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질 가치가 있어요. 순옥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그녀는 세상의 변화에 조심스러웠고 할인이 큰 상처 없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해볼 수 있을까요? 상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손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그 순간 순옥은 자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행복한 것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할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할인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순옥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어요. 아, 아니, 그냥 텔레마케팅이야. 할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 좀 더 연습할게요. 순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혜림의 갑작스러운 연락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12해 전 갓 태어난 할인을 두고 떠났던 혜림이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겠다니. 순옥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할인이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밤새 고민한 끝에 순옥은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인은 언젠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조심스럽게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순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제 전화한 사람, 사실은 내 어머니셨어. 할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몇 번 물었을 때 순옥은 어머니는 멀리 가셨다라고만 대답했죠. 제 어머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 혜림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더구나. 할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어요. 왜 지금이에요? 왜 12해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셨대. 순옥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할인의 눈에 분노가 어렸어요. 그럼 제가 TV에 안 나왔으면 영원히 안 오실 거였다는 거잖아요. 순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만나기 싫어요. 필요 없어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옥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전해줄게. 하지만 언젠가는 내 어머니를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좋을지 몰라.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림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다음 날 혜림은 직접 순옥네 식당을 찾아왔어요. 평일 오후 손님이 거의 없을 때였죠. 어머니, 혜림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순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할인이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을 텐데. 혜림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12해 동안 어디 있었니?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자 따라 제주도로 갔다가 거기서도 버림받고 그러다 겨우 일어나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혜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옥은 혜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분명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후회와 그리움은 진실되어 보였어요. 하린이한테 물어볼게. 그 아이가 원한다면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날 저녁 순옥은 조심스럽게 하린에게 해림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였죠. 하린아, 오늘 네 어머니가 식당에 찾아왔었어.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하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왜요?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구나. 순옥은 손녀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하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호기심까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왜 지금 와서? 하린이 중얼거렸죠. 12해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제가 TV에 나오니까 갑자기. 순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내 어머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만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인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해림이 다시 할인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정은 내가 해야 해, 할인아. 할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단지 언젠가는 궁금증이 생길 테니 지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 번만 만나볼게요. 하지만 할머니도 같이 있어 주셔야 해요. 순옥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항상 내 옆에 있을게. 다음 날 해림은 약속대로 순옥네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식당은 문을 닫았고 세 사람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하리나. 해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멋진 청소년이 됐네. 하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왜 절 버리셨어요? 직설적인 질문에 해림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해, 하리나. 할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겠지만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24살 아이를 키울 준비도 안 된 채로 널 낳았고 그때는 도망치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 그럼 지금은요?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하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해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TV에 나오는 걸 우연히 봤어. 그때 엄마는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포기했는지를. 하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TV에 안 나왔으면 영원히 오지 않으셨겠네요? 아마도 그랬을지도 몰라. 해림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엄마는 이제라도 내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 늦었지만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순옥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전 이미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 하지만 엄마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의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제 꿈요? 할인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 안 했으면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해림은 말문이 막혔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순옥은 조용히 할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인아, 난 널 강요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허락한다면 조금씩 너의 삶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혜림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하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혜림은 슬픈 미소를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그날 이후 혜림은 조심스럽게 할인의 삶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방송 촬영장에 간식을 보내거나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할인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림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할인아, 서울에 있는 엄마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래? 방송국이랑도 가깝고 좋은 학교도 있어. 엄마가 너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죠. 할머니도 같이 오시면 안 될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식당이 있잖아. 그리고 엄마와 너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할인은 그 제안을 순옥에게 전했고 순옥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은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 할머니와 함께 있을래요. 여기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혜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할인의 매니저를 자청하며 점점 더 많은 결정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할인이의 법적 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요. 할인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제가 함께 있어야 해요. 혜림이 어느 날 순옥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니? 너는 할인이를 버렸잖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가 친모예요. 할인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혜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할인은 자신이 원치 않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어요. 재판부는 원고 한혜림의 친권 회복 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합니다. 차가운 법정안,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어요. 3개월 전 혜림이 제기한 소송이 오늘 첫 심리를 맞았습니다. 할인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원고 측 주장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혜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의뢰인 한혜림 씨는 할인 양의 친모로서 할인 양의 양육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반성하고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할인 양이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만큼 법적 보호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옥의 변호사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김순옥 씨는 할인 양을 출생 직후부터 키워온 사실상의 양육자입니다. 한혜림 씨는 12해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할인 양이 방송에 출연한 후에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는 순수한 모성애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합니다. 재판은 양측의 증언과 증거 제시로 이어졌어요.
해림 측은 그녀가 서울에서 안정된 사업체를 운영하며 좋은 환경에서 할인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고, 순옥 측은 12회 동안의 양육 과정과 할인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할인에게 직접 물었어요. 할인 양의 의견을 듣고 싶구나. 누구와 함께 살고 싶니? 13살 소녀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할인이 입을 열었지만 곧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저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해림의 얼굴이 굳었고 순옥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친권자인 한혜림 씨의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 양육자인 김순옥 씨의 역할과 아동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심리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인의 사연이 이미 언론에 알려졌고 트로트 신동의 가정사는 큰 관심을 받고 있었죠. 이런 건 원하지 않았어.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감싸 안으며 기자들 사이를 헤쳐나갔어요. 그날 밤 할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할인이 순옥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순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에 들어선 할인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결승에서 우승하면 어머니가 더 저를 가져가려고 할까요? 순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할인아, 너의 재능은 내 것이야.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 내일, 제가 무대에서 제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순옥은 놀란 표정으로 상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마음을?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할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발언이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할인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순옥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전국 방송으로 중계되는 결승전 무대. 할인은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관객석에는 순옥과 해림이 각각 다른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이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부를 노래는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 만든 내 선택이라는 곡입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할인의 맑은 목소리가 무대를 채웠습니다. 노래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녀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는 선택의 어려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래요. 비록 어리지만 내 마음은 알죠. 진심으로 사랑해준 이가 진짜 가족이란 걸.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할인의 솔직한 감정 표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할인 양,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어요. 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는 비록 13살이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와 살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건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카메라가 관객석을 비추자 해림의 굳은 표정과 순옥의 눈물 어린 미소가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할인은 그날 우승을 차지했고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선택권을 외친 13살 소녀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기다리던 법원의 최종 판결일이 왔어요. 법원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트로트 신동 양육권 분쟁은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순옥은 할인의 손을 꼭 잡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혜림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혜림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순옥도 예의상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서기의 안내에 따라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죠. 판사가 자리에 앉은 후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한혜림 원고의 친권 행사 및 양육권 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순옥은 손이 떨려 할인의 어깨를 더 강하게 붙잡았어요. 할인은 놀랍게도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친권자인 친모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할인 양은 출생 직후부터 외조모 김순옥 씨에 의해 양육되어 왔으며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할인 양 본인도 명확하게 외조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순옥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김할인 양의 양육권은 현재의 양육자인 김순옥 씨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한혜림 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여 정기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혜림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본능적으로 상준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할인아, 축하해. 혜림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다행이야. 할인은 조심스럽게 혜림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혜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해, 할인아. 내가 12해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삶을 바꾸려고 했으니까. 미안해. 순옥은 혜림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그녀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혜림아. 순옥이 조용히 불렀어요. 판사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 할인이도 내가 필요할 거야. 혜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순옥이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지. 할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혜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가끔 만나도 될까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림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 주에 콘서트 보러 갈래? 내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이 있대. 할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법원을 나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간단한 코멘트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옥네 식당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어요. 순옥, 할인, 그리고 혜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것을 녹이려는 세 사람의 노력이 느껴졌죠. 할인아, 다음 앨범은 언제 나오니? 혜림이 대화를 이어가려 물었어요. 아직 정확히 결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로 채우고 싶어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할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볼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음악학원을 소개해 주신대요. 주말에만 다녀도 된대요. 할인이 순옥에게 말했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 좋구나. 내가 원한다면 다녀보렴. 해림은 감사의 눈빛을 순옥에게 보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니고 제때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세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향한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만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순옥은 변함없이 순옥내 식당을 운영하며 손자를 지원했습니다. 해림은 주말마다 할인을 만나 음악적 성장을 돕고 떨어져 있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메우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법정 분쟁이 끝난 지 6달 후 할인은 가요 무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는 할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아, 괜찮니? 곧 시상식 시작이야. 순옥이 드레스룸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인은 14살의 청소년 가수로 성장했어요. 네, 할머니. 거의 다 준비됐어요. 안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죠. 오늘은 청소년 트로트 대상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할인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신인상 후보에 올랐어요. 순옥은 손녀를 위해 평소 입지 않던 한복을 차려입었고 해림은 머리를 말끔히 정돈한 채 옆에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준이 나왔어요. 깔끔한 하얀색 드레스 차림의 그녀는 이제 어엿한 청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순옥의 어깨를 넘어섰죠. 우리 할인이 정말 예쁘네. 순옥이 감탄했어요. 할머니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해림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도요. 해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와 할인의 관계는 많이 나아졌어요. 완전한 모녀 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죠. 사진 좀 찍어도 될까? 해림이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순옥과 할인은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어요. 해림이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상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찍어요. 셋이서. 해림은 놀란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어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한 카메라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만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죠. 시상식장은 화려한 조명과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할인은 다른 후보자들과 앞쪽에 자리했고 순옥과 해림은 객석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다가 해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1년 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순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전 아마 할인이를 제대로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해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지. 넌 적어도 돌아왔잖니. 해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사회자의 목소리로 중단되었어요. 이제 신인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는 김아린 양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카메라가 할인의 놀란 얼굴을 비췄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할인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김할인입니다. 먼저 저를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셨고,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비록 늦게 만났지만 지금 저를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께도 감사드려요. 어머니의 노력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해림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할인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두 분의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노래로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옥과 해림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순옥네 식당 앞에 도착해 해림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 정말 멋졌어. 할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자주 보러 오실 거죠? 당연하지. 다음 주에도 올게. 해림이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할인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할인이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덕분에 받은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내 노력과 재능으로 얻은 거야. 그래도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할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순옥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할인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우리 할인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네. 그날 밤 순옥은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많은 것을 겪었어요. 법적 분쟁, 방송 활동, 그리고 새로운 가족 관계의 형성까지.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내 잘 마무리되었죠. 새벽 5시 순옥은 여전히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베개에서 머리를 일으키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61살인 그녀는 여전히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의미가 더해졌어요. 순옥은 조용히 할인의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14살 소녀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곡 노트와 방금 받은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졌구나. 순옥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순옥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할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옥은 돌아봤습니다. 할인이 잠옷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어요. 지난 날처럼. 왜 벌써 일어났니?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순옥이 물었습니다. 상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도와드리려고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잖아요.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슬리퍼를 신은 채 순옥과 할인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화분들에 함께 물을 주기 시작했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들만의 행복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순옥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우리 상준아.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가 있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